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대응책을 논의하며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주력했고 야당은 방류 반대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협의한 정부 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약자 복지는 두텁게 재정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신혼 희망타운 입주를 앞둔 신혼부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며 곧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내일부터 시작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재점화된 여야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고 내년 총선을 위한 시동 걸기에 들어간 여당과 비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는 야당의 속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외교통일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 될 것이라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고 여당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문제를 두고 반정부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당정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반일 반정부 선동과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도 오염수 방류 이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해역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방사능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정부를 대변하지 말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대규모 촛불 집회에 이어 거리 행진과 주말 규탄 대회를 이어가며 오염수 총공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오염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냐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의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소금가 폭등과 수산물 기피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 관련 입장을 이어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또 오염수 점검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중단하기로 일본과 협의가 됐는데도 야당이 국민 불안을 조성해 수산업자 등이 피해를 본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 지원은 두텁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구체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의 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안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도 제거해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 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70만 원인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 응급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과 고립 은둔 청년 방문 상담 사업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 중점 추진 사업 내용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기국회 첫날인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지도부는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인들은 애로사항을 전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민생해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된 신혼 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과 주거복지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지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2050 비전을 연구했다며 곧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민생체험단은 경기도 의왕 초평지구 신혼희망타운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생체험단 의원들과 지역구인 이소영 민병덕 의원 그리고 LH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LH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부실공사 논란으로 예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박광원 원내대표는 신혼희망타운이 당초 목적과 달리 주변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민생체험단이 나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입주할 때가 되면은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미흡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LH 측에서 스쿨버스 제공 등 예비 입주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방송 유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 규칙안에는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부속기관들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규칙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내일부터 시작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부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 사면과 마찬가지로 계획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 일본이 잘 실행하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이 우리 바다 지킴이 검증 TF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결정을 했던 건데요. 이 당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의 일단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이 중요한 것이 방류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면 되고 그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일단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또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 수소의 양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우리나라 바다에 도달하는 데에도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부분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오염수가 먼저 해안에 도달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또 멕시코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반발하지 않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보태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천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 안전 지원에 집행을 하고요. 유류비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정쟁이 오래 이어졌는데 그 방류가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하지만 그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들의 불안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방류가 본격화되면 국민들의 민심, 즉 걱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라고 비유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특히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말장난을 하지 말라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촛불 집회를 국회에서 진행을 하죠.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우의를 입고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염수 방류가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지금 일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도 합니다. 네. 또 토요일인 26일에는 이 핵 오염수 폐기 규탄대 총 걸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를 나서서 이 주말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본 내 야당과 연계해서 후쿠시마 현장 집회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는 27일이죠. 방일 의견단을 파견해서 일본 의회 내 야당과 함께 이 후쿠시마 집회에 참석해 방류 반대의 목소리를 더 강조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오염수 이슈는 한동안 이 여야의 정쟁의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나오셔서 그 영장 청구서 8말 9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 그 조율이 잘 된 겁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는 24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언제까지 이 8월 임시 국회 회기를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데요. 민주당은 일단 25일에 회기를 종료해서 8월의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확보를 해서 검찰은 이때 영장을 청구해라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원칙대로 8월 말이죠.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은 방탄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만일 가결이 되게 되면 이 친명 강성 지지층들이 반대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보태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라고 열어놓고 방탄을 위해 일정을 줄이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 9월 중에 영장을 칠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그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꽃놀이패를 들고 정치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꽃놀이패가 이기면 큰 이익이고 지게 되면 그래도 부담이 없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9월 중에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이 투표까지 가게 되면 네. 민주당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 수사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으면 검찰은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8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검찰이 9월에 회기가 시작됐는데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것은 정치 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군요. 네,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이달 중순이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식당 예약하듯이 한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도 법사위에 출석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서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검찰 안팎에서 원래 8말 부초가 나왔는데 지금은 9월 초 늦으면 9월 중순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보도에 나왔지만 이 수원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이 쌍방울 그룹 대북자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이번 이 사건의 소환과 또 지난번 소환됐던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환 조사가 한 차례 진행돼야 되는 일정과 그 뒤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정, 또 그 과정에서 일정이 잡히는 확정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이 8월 말 비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석해서 9월 중 영장이 청구되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 흐름에 맞춰서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바라는 국민의힘과 이 검찰 수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작게 털어내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이 9월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고맙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까지 불특정 대상을 향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흉악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일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우 시대전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가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괴물을 격리하는 데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가고 그 구멍에 빠지는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어제 정부 입법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고 야당 또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들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한 김병욱 의원안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에 2배까지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조경태 의원안 등입니다. 여기에다 무동기 범죄를 유형화해 처벌 기준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접수돼 있어 관련 입법 논의는 국민 여론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논의 등 묻지마 범죄 관련 법안들은 8월 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원수 국무원 연금공단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통합돼야 하지만 형평성 문제 축소를 위해
구조적 연계 수립 등 이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문위는 다음 달 6일엔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0분간 정부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습경보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사무총장을 포함해 국회 전 직원은 사전에 지정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고 환자 이송법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전 직원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8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찬성인 듯 찬성 아닌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죠.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당장의 큰 문제는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 그 부분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이지 이게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을 근거로 들며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당장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인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여당에서도 힘을 실었는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판단했었을 때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국제 기준을 우리가 준용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결정을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조했는데요. 과학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다른 의견도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서 방류에 사실상 찬성을 하고 오신 거예요. 국무조정실 1차장 차관급 인사가 나와가지고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면 분명히 한다. 찬성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 제작물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입니까? 아니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는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오염수 해양 투기 처리를 위한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요.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들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를 두고 반일 마케팅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안전 비상사태 운운하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장외 촛불 집회까지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쯤 방류될 계획이라고 하죠. 이로 인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회동 주선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만나자는 말만 남겨둔 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 대표를 위해서 정치 선배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회동을 주선하기로 하셨다는데 김기현 대표 저하고는 제가 접촉을 했어요. 예. 전에도 그랬지만은 뭐 자세가 오픈돼 있고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요. 다만 예. 이재명 대표 쪽에서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한 후 상견례 형식으로 만났었는데요. 자, 이때만 해도 양측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죠.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격주마다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이 대표는 여야 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면서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이 그 이후 지금까지 회동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그간 식사 회동을 비롯해서 TV 토론 등 만남을 추진해 왔지만 만남 방식과 형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무산되는 회동 소식에 보다 못한 원로들이 회동 주선에 나섰는데요. 여야 원로 모임인 3월회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중으로 여야 대표를 만나게 할 생각이라면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지만 회동 형식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3월회가 모이는 자리에 양당 대표가 초대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원한다면 양자회동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3월회 입장입니다. 원로들이 마련한 회동 주선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양당 대표는 지난 3월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정치 선배들의 노력으로 이번엔 두 사람이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바로 내일로 시작이 됩니다. 여당이 오늘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에 나섰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본이 방류 결정 하루 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건 우리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이제 배려다. 또 IAEA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 또 오염수는 4, 5년 뒤에는 한국에 오는 거고 만약에 그 사소한 변동이라도 생기면 즉각 중단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이제 등등의 의사를 밝혔는데 과연 이 여당의 이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킬 수 있었을지 네, 두 분의 생각 먼저 신성범 의원님 들어볼까요? 우선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안전성과 정서상의 심리상의 안심은 별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다른 나라의 대응,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몇 개월 후에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할 거다. 다만 어떻게 방류하느냐는 좀 사실관계는 정확히 좀 국민들 아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릴 수 있다. 걸러진다. 그래서 네. 전 세계 화학자들이 동의한 사실이에요. 그럼 안 걸러지는 게 하나 삼중수소인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낸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보면은 오염수 1톤에다가 바닷물 1200톤을 섞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일이 그거예요. 일본에서. 네. 1000배가 넘는 바닷물로 희석시킨다. 그러면 농도를 잰다. 어떻게 농도를 재느냐? 삼중수소 비중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리터당 기준이 1,500 베크렐이라 그래. 이건 우리는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만 그건 어느 정도냐? 일본 정부가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이니까 40분의 1 수준이고 네. WHO 세계보건기구가 음용수 기준으로 정한 게 리터당 1만 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WHO 음용수 기준에도 7분의 1 정도 수준인 1,500 베크렐 이하로 되면 그것을 보낸다. 어떻게 보내느냐 바다로. 1km를 땅 밑으로 지하로 해서 통로를 만든 거죠. 수로를. 그리고 그 1km 바다에 그럼 수심 12m에 있는 그 방육을 통해서 보낸다. 보내면 IAEA가 표현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3, 4km 바다에서는 자연 농도와 똑같은
걸로 된다는 게 지금 IAEA 이야기예요. 일본 정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남는 문제는 이대로 되냐는 이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의 계산대로 방류가 된다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게 공인된 사실처럼 돼 있는데 이것을 네. 우리 국민이 믿기에는 아직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은 문제예요. 결국 네. 시간이 말해줄 거다.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오염수 방류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이 안심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건 뭐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과학 쪽은 양분돼 있거든요. 네. 괜찮다는 쪽과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지금 양분돼 있고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학계가 양분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근데 과학뿐만 아니고 국내 정치 그리고 또 국제 정치 이쪽도 지금 양분돼 있거든요. 네. 국제 정치도 보면은 이 관련되는 국가들이 전부 다 아유 좋아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치는 이제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반 정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반 이상이라고 봐야죠.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80%가 우려를 하고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쪽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을 하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우 미흡한 거예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존재하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30년 동안 계속 나간다는 건데 사실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또 국제 정치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점에서 매우 불신을 그러니까 신뢰를 조장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마 국민들이 전혀 잘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 아마 그 대목은 이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지 못하고 환경부 차관이 나와서 한 것만 봐도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분명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찬성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반대했다는 얘기도 못 하고 우리는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비판을 100번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이 야당이 이제 국회에서 촛불 집회, 가두 행진 그리고 이제 주말에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한 상황인데 이미 그 방류가 이제 내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야당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야당이 대규모 집회를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방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뭐 제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니까 이거 뭐 뒷북인데 왜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당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우리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기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의 저런 행태 또한 우리 정부의 이렇게 뭐 이런 걸 자극하는 거죠. 정서를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에 반일 정서에 또한 우리 정부의 어떤 뭐 이런 비판하면서 하는 건데 지지율 반등 내지는 뭐 지지층에서는 결집의 효과는 분명히 노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경남의 민주당의 원외위원장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냐면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가서 항의 집회하는 장면 사진을 봤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야당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좀 근거를 가지려면 주장이 저런 반대론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군데는 우리의 90여 개의 모니터링 지점, 해변가에서 뭔가라도 좀 나와줘야 되고 아니면 외국에서도 지난 12년 동안 뭔가 후쿠시마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됐다, 기형허가 나타났다, 영향이 있다는 게 흔적이라도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게 폭발 사고 난 지 1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반대한다는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농도, 분노의 농도, 불안의 농도는 옅어지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투쟁 방식이에요, 이게. 네. 이 실효성 문제가 항상 좀 고민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내일이 이 D-Day이기 때문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여러 가지 뭐 과학의 문제, 뭐 국내 정치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국제 정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일본이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외교,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 실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뭐 이런 이 아시아 태평양 이쪽에서 굉장히 큰 나라들이 일본 쪽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IAEA를 물론 앞장을 세우고는 있지만은 미국, 캐나다, 이 호주, 뉴질랜드 등등의 이 큰 나라들이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마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내일 방류 이후에 국제 정치를 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야당도 그 대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 출구 전략을 어느 순간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방류를 앞두고 이 야당의 스탠스를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당장 이걸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국내 정치도 국내 정치지만 국제 정치 그리고 과학 쪽의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 일이 앞으로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염수 방류가 이제 내일이고 워낙에 이제 큰 이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총선 움직임, 총선 시계도 조금씩 이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광택이가 내일 당협위원장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는데 내일 인구 기후 관련 사단 법인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범을 시킵니다. 전당대회 불출마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성태 전 의원의 복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출연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오비들의 등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지금 여야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오비들이 나오는 게 이번 다가오는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지금 수도권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지금 결정적인 게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여당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당 쪽에서는 한쪽으로는 반기면서 한쪽으로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인물난을 겪으니까 조직이 지금 19, 20, 21대 동안에 좀 와해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구도와 바람이 남는데 바람은 윤 대통령의 인기에 좌지우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뜨지가 않고 그러다가 보면 신당을 한대거나 아니면 새로운 판을 짠다고 그러면은 구도가 흔들리고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물론 엄살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위기론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가 굉장히 주목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네.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과연 등장해서 이 구도에서 싸울 것이냐라는 것인데 아마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시끄러울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당이 아마 내홍을 겪는 이 서막이라고 그럴까요? 서장을 지금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그 여당으로서는 큰 뭐 또 그 날이 되겠군요. 당협위원장을 발표하는 날이 되고요. 36곳이 조직 강화 특위라고 이제 36곳의 지구당의 위원장을 아마 선임할 텐데 네. 36곳 가운데 지금
26곳이 수도권이에요. 서울이 지금 보면 9개, 경기도가 많아 14개, 인천이 심지어는 3곳. 네. 그러니까 전국 36곳의 지역구 위원장을 뽑는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26곳이나 된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 중에서도 아마 언론의 분석을 하면 뭐 마포갑,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노웅래 지역구의 마포갑에는 누가 국힘의 당협위원장이 될 것인지, 또 광진을 네.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 오신환 뭐 부시장이 되는 건지, 또 하는 이제 강서을 하면 김성태 당내 비중이 있는 인사가 컴백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관전 뭐 언론에서 볼 거예요.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들 권영세, 김성태, 나경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특장이 있기 때문에 특기가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거점별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발표, 36개 지역, 그중에 이제 26개는 수도권, 내일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5번째 소환 통보를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 약 5시쯤에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박성준 대변인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도 검찰에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에 끝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9월이 되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월 중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실까요? 아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크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수사가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수사가 커요. 일단은 굉장히 큽니다. 액수도 100억 원대에 해당하고 북한이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돈 문제를 넘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남북한 관계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요. 지금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은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장판을 겪으면서 지금 계속 늦춰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회기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아직 야당 쪽의 요구사항일 뿐이지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를 비회기로 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유동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늦추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는 이유는 비회기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달라.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모든 것을 다 좀 처리를 해달라는 건데, 검찰이 과연 이 스케줄 조정에 맞춰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영장을 그럼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 입맛대로 야당의 입맛대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서류 검토하고 이렇게 백현동하고 또 이렇게 같이 짜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못합니다. 이러면 9월로 넘어가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는 이유는 서로의 주도권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게 9월 달로 넘어서서 구속영장이 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네. 전부 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 기간을 9월 초순에, 9월 초반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8월 달 영장 청구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9월도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어요. 9월도 아마 중순 넘어가야 될 겁니다.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왜냐하면 쌍방울 수사는 수원지검이 하니까 수원에 검찰청에 간다, 조사를 받는다. 왜 급하게 검찰에서 소환하고 합니까?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화영도 검찰의 진술을 바꿨잖아요. 왜? 보고했다. 쌍방울이 돈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사전 사후에 심지어는 보고했다는 걸 네.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됐어요. 김성태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화영 씨가 이야기하기를 다 보고했다고 내가 들었다. 심지어는 전화를 바꿔줬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도 했다. 그때마다 딴 거 안 물어보고 감사하다고 하더라. 이런 거 구체적인 진술이 다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세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나갑니다. 나갈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뭐 9월 중순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 자 이번 주에 끝을 내겠다는 것은 25일 금요일까지 국회는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끝. 그러면 26 토요일, 27 그러니까 엿새 동안 26일에서 30일 사이에 검찰이 영장 청구할 거면 해주셨는데 검찰이 따라갈 리도 없고 그 스케줄대로 네.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영장 저는 준비가. 그래서 저는 8월 뭐 영장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진 출두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렇죠. 건데 뭐 조사를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 검찰이 출두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네. 내일 가겠다는데 검찰이 다시 한번 오지 마요. 다음에 날 잡읍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 가면은 조사는 네, 조사는 이루어져야지. 네. 9월에 영장을 만약에 그렇다면 뭐 9월에 청구하게 된다면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것저것 털려 오르면은 9월 초순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아마 내일 조사를 자진 출두해서 받게 되면은 네. 또 뭐 미진한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또 이화영 재판이 또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화영 재판을 보고 나서 또 조사를 해야 될 게 생기면은 서면 조사의 필요성도 생기고요. 이 대표가 나와준다면 검찰로서는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서면 조사라도 합시다. 뭐 이렇게 주고받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은 9월 초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대표의 요구대로 검찰이 순순하게 따라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기세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싸움이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스케줄에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할 검찰이 지금 현재 아닙니다. 네, 아직도 뭐 9월로 넘어가도 예측 불허라는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석 전점? 추석이 이제 9월 말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요인이라보다는 네. 시점이 글쎄 제가 보기엔 추석 즈음했을 때 추석 전 한 글쎄 일주일 뭐 열흘 전 정도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9월 마지막 주니까 네네네. 아마 추석 마지막 한 세 번째 주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겁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윤리특위 소위가 다음 주 이제 30일로 연기가 됐는데 소위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제명 표결 대상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내년에 그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나와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제명은 과하다 아니면 동정론 때문에 제명이 부결된다면 또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30일에 윤리위 결정 수위는 또 어떻게 나올 건지 뭐 이건 좀 간단히 좀 예측을 해볼까요? 이건 이제 제명 분위기였어요. 민주당도 제명 분위기였는데 네. 어저께 이제 45분 전 회의 윤리일소위가 열리기 45분 전에 갑자기 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흐름이 딱 끊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가면 동정론의 틈을 타고 30일에 열리는 윤리위 소위에서는 좀 봐줍시다 해서 제명보다는 낮은 단계 징계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꼼수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3대 리스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그리고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인데 3대 리스크 중에 하나인 이 코인 사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얼버무린다라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명 분위기가 있게 된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우리가 지금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서 조금 봐주는 쪽으로 온정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석 정지 30일 정도로 이제 뭐 예상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낮추자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결국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윤리 일소위 결론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윤리 소위 일소위가 7명. 그러니까 7명이서 판결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투표를 하겠죠. 그럼 뭐 5대 2든 4대 3이든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제명 쪽으로 윤리위에 소위도 그렇고 특위 전체도 제명의 그 자문위원회 의견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뭐 김남국 의원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꼭 한 가지 지고서 김남국 의원이 얕은 꾀를 잘 부리더라고요. 보니까 보십시오. 처음에도 당에서 조사한다 그럴 때 자료 낼 것처럼 하다가 안 내고 탈당, 사진 탈당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불출마 선언 이건 안 해도 다 김남국은 불출마할 거다. 총선에 다음 총선에 못 나올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마당에 말씀하신 대로 45분 전에 회의 45분 전에 표결 45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또 피한다. 꼼수다. 속이 보이는 얕은 꾀를 쓰고 있다. 이게 정치를 한 초선 의원치고는 달코 다른 기성 정치인의 방법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실망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 그 임기는 마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에 말을 했는데 다음 주 30일 윤리위의 결정을 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